오늘 증시가 참 좋았었습니다. 잠깐 신고가 뚫고 9,300 넘었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가지고 보다시피 9,052로 마감을 했는데 좀 아쉽네요. 왜냐면 오늘 좋았거든요. 지금 딱 9,385까지 찍어서 좋았는데 그냥 뭐 조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딱히 다른 이유들은 아니고 오늘 나온 이유들도 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한번 또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신고가 뚫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은 매도세가 또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조정 정도다 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보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신나게 사다가 장 마감하고서 이제 기관이 좀 팔고 외국인도 팔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많이 팔면서 나온 건데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게 뭐 하락 시그널이다 아니다 이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오늘 증시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휴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게 됐었다 이런 거고 급락주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떨어졌지만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 마감했고 오히려 그 고성장주들인데 못 올랐던 애들이 더 떨어졌어요. 소외주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 지금 0.8% 하락하고 아까 장중에 1% 넘게 하락했었고요. 원유가 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원유 때문인데 지금 전쟁 휴전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하락한 거다라 볼 수 있고요.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세계 경제 대공황 막으려고 종전 합의한 거다. 이게 왜냐면 민주당에서 합의한 거 가지고 이건 뭐 무슨 뭐 미국이 호구냐 무슨 이런 호구 계약해왔냐 이런 난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안 했어도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했을 거고 합의를 해도 이렇게 호구 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해야지만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 때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미국이 완전히 유리하게 하기에는 지금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들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트럼프가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게 유가가 재고가 바닥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고보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상황에서 아시아, 중국, 미국, 유럽 다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일일 268만 배럴을 지금 이란 전쟁 이후부터 수입량을 줄여가지고 시장의 유가 충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좀 미리 비축해놨던 초과 비축분을 다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도 이번 여름에는 다시 정상적인 수입으로 올려야 됐던 거고 미국은 지금 비축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4억 배럴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뭐 원유 빌려주면서 비축류 방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돈으로 주지 말고 다시 원유를 갚아 이래가지고 원유를 다시 사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때 호르무즈에 계속 막혀 있었으면은 유가가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도 여름에 볼 수 있을 뻔했었다. 그렇게 되면 CPI는 치솟겠죠. 5%, 6% 치솟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거고 증시 망하고 그러면 종전합의 또 해야 되고 종전합의입니다. 중간선거 망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종전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종전합의를 졸속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안 해도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중간 협의, 그러니까 예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본 협의 나중에 하자 이렇게 돼서 본 협의 때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액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잠깐 벌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통행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그거를 한번 막아서 CPI 진정시키고 나서 다시 합의를 들어가자는 건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좋진 않아요. 이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시그널들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2, 3주간 이란을 폭격하는 게 더 강한 방법인데 내가 그 방법 쓰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얻을 게 없어. 호르무즈 해협도 안 열려. 석유 공급도 못 받을 거고 해협도 폭격으로 폐쇄가 될 거야. 그러면 세계 대공황 일으키는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종전합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벤스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전합의 했기 때문에 원유가 125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유가 안정에 기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스위스행이 연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안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판을 살짝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안이 최종안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발언에 이제 국제 유가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전 전문을 보시면은 힌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항에서 나온 게 뭐냐면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자, 이거 이스라엘이 도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상대로 어떤 전쟁이나 어떠한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을 것. 그러면 1항을 위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자제한다.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헤즈볼라 보장해주란 얘기예요.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2항의 그 밖의 조항들을 확인한다. 영구적 종료, 어려운 땅입니다. 2항. 미국과 이란은 서로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 핵 간섭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죠. 두 번째, 3항.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 약속한다. 자, 60일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해상 봉쇄와 일체의 방해 또는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동안의 통항은 이란이 회복하는 전쟁 이전의 통항 횟수에 비례한다. 자, 자국군에 철수한다. 이 얘기 뭐냐면, 그럼 60일 뒤에 종전 합의 안 되면은 결국 다시 봉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잠시 좀 일시적으로 유가를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줄여놓을 수 있겠죠. 5항.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상업역 선방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오직 60일 동안 무료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를 마련한다. 무료입니다. 상업역 선방의 통항은 즉시 시작된다. 그리고 뭐 기뢰 제거한다. 이건 30일 안에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뭔 소리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해상 서비스를 정의한다.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게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를 하면서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합의하고 나면은 이란이 어떤 통행 서비스라는 거로 돈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와요. 여기 서비스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5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6항. 미국은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소 미화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걸 약속한다. 그럼 전쟁 배상금 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물어줄 거냐? 한국, 이란, 뭐 아시아들 좀 너희들이 쓰니까 되나? 뭐 이렇게도 하겠죠. 미국이 혼자 다 내진 않을 겁니다.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메커니즘 61일의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확정된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승인은 미국이 부여한다. 아마 미국 돈을 안 낼라 하겠죠. 만약 미국 돈 나가면은 민주당이 되게 싫어할 거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아마 좀 다른 나라들이 돈 내라라는 형태. 미국은 돈 한 푼도 안 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항 원자력 기구 이런 것들 이제 핵에 대한 얘기들이죠.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최종 합의 일부로서 합의된 일정 종료한다. 제재를 안 한다. 풀어주는 얘기잖아요. 8항 핵무기입니다. 핵을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7항 연극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의견해서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리를 해결한다.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돈을 주고 제재를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어주고 60일 뒤에는 해상 서비스로 돈 걷게 해주고 라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9항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잠시 이때까지는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상을 유지한다.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다. 영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연 조금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이제 돈을 좀 벌게 되고 핵만 포기하는 조건으로 많은 거를 얻어가게 되죠. 죄송합니다. 감기. 자, 그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계, 메모리계는 건재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하락된 것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상황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AI 어떤 투자와 상관없이 유가로 인한 어떤 그런 기술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영향들 주는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대장주들이 버티고 나머지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은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LG전자도 많이 내려갔고 나머지들도 내려가 있고 막 크게 뭐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것들 외에는 없고 코스피는 좀 잘 방어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매기가 코스피로 많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매수했던 것들 위주로는 주가가 잘 버티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이 좀 사는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제 전략이고요. 코스닥은 처참하죠.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매도세가 나왔다. 뭐 오늘 첫날 아침부터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릴 거 없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1위부터 30위까지인데 올라가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떨어지는 폭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쪽의 유동성이 훨씬 약하고 매수세가 코스피로 집중되어 있고 대장주와 AI 몇 개, 외국인이 사는 몇 개 정도로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소부장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부장이라고 하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 8%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가 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리는 모습이 나오더라. 초창기 이래요. 하락 초창기 이렇게 되고 버티면은 또 주도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떨어질 때는 소외주가 더 많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대장주가 우르르 떨어지면서 지수가 푹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랐고 6월 25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 상태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공격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저 전략을 짜자면은 코스닥에서든 이제 지금 코스피에서든 낙폭 과대주들이 좀 많이 보여요. AI와 연관이 없지 않으면서 또는 AI랑 연관이 없지만 성장성이 되게 좋으면서 또는 경기 방어 성격이 있으면서 뭐 이런 것들 주식이 좀 보입니다. 고성장주인데 PER이 10배짜리도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PER이 10배야? 13배야? 지금 뭐 영업이익률 50%, 매출 성장률 3년에 2배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들이 PER 10배 있어요. 말도 안 되게 헐값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헐값인 기업들을 주워 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여기들은 AI와 연관 없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오르고 비쌀 때는 사고 싶고 막 하락하고 막 폭락할 땐 팔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막 버티는 주식에만 눈이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 눈은 그런 쪽을 보더라도 한쪽 눈은 소외주들을 찾아가면서 저가에 쓸어 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좀 보시면서 찾아도 되고 아까 같이 매출 이익의 2년 뒤에 성장률까지 계산을 해보면서 네이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일일이 하나씩 다 트래킹 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멤버십이라던가 제 오프라인 강의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또 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제가 또 찾아내는 것들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내가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실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데 자꾸 오른 것만 사고 싶고 더 좋은 기업들은 눈에 안 오르고 당장 오를 것 같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장 오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나의 관점인 거지 앞일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나 20% 가져가고 앞으로 오르거나 고성장주인데 안 오른 것들을 80% 정도 가져가면서 계속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략을 좀 잘 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를 탔었을 때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은 배 밑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배가 다니고 있는 파도를 보면요. 출렁출렁하면서 속이 울렁거립니다. 근데 멀리 있는 섬을 본다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가면은 파도가 잔잔해 보여요. 그러면서 멀미도 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증시 멀미 안 하고 잘 오랫동안 항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